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방암, 부인암, 즉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전립선암, 항암 치료, 그리고 신약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암 환자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요,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박천일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천일입니다. 저는 암 환자분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그냥 소소하게 불면증 호소하시는 환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마음이 우울하다라고 딱 대놓고 얘기하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 중에서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시적인 우울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을 앓는 것은 전체 암 환자 10명 중에서 최소한 1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이라든지 폐암 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많게는 암 환자의 반에서 우울증이 동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들께서 우울한 기분을 직접 호소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우울한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또 당장 암 치료하는 것에 전념하기도 바쁜데 기분 증상이나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암 환자들이 본인이 우울증이 있는지도 사실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겠네요. 그럼 혹시 우리 암 환자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암 환자들의 우울증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 환자분들은 암의 증상 때문에도, 그리고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에도 식욕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식욕 저하나 피로감은 우울 증상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우울증인지 아니면 암 때문에 나타난 신체 증상인지를 구별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 환자분들이 우울하신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리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에는 즐겁게 여기던 상황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손주 재롱 보면은 항상 너무 좋았고 재밌었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TV를 볼 때는 항상 재밌게 봤는데 그런 상황들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울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불필요하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비참하다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를 좀 해치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 때는 우울증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마음의 감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암 환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우울증도 감기처럼 약으로 쉽게 나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울증에 약물 치료가 효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경험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드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우울의 경우는 환자분 처해 계신 상황이라든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치료자라든지 가족들이 잘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시고, 만약에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주로 항우울제라고 알려진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는 약을 사용을 합니다. 이 약은 우울증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치료 효과가 이미 많이 알려진 바 있는데,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짧게는 2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바로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투약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잘 치료를 받으시면 우울증을 극복하시는 데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처방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내가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거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기가 나오면 약을 끊듯이 우울증 약을 좀 줄이거나 또는 끊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다만 우울증이 한번 생기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유지치료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드신 지 한 달 만에 우울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더라도 일찍 약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는 약을 유지하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을 못 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환자분들께 오히려 끊으시면 안 된다. 일단은 계속 드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6개월 유지하고 나서 계속 경과가 좋으신 편이면 약을 조금씩 줄여서 끊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항우울제 외에도 저희가 부가적으로 신경 안정제라든지 이런 약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약들은 증상이 호전되는 것에 따라서 바로 용량을 줄이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약으로만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생활 습관을 고친다든지 또는 마음가짐을 좀 바꿔서 우울증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것이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하고요. 약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빨리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우울해라는 기분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생각마저도 부정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되거나 아니면 나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생각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생각에 계속 몰두해 있게 되는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생각은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의 생각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바로 산책을 나간다던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장은 즐겁지 않더라도 그리고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일을 일부러라도 한번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암 환자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이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저희가 협진을 보내거든요. 보내면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라고 그냥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네, 저도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진료 시간에 이제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거절을 하신 건지 한번 물어보시고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께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 같은 경우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무슨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신과 약물 치료는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요즘에는 그냥 잠만 잘 못 주무셔도 정신과에 오셔서 도움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가보실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쪽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 연구 결과들을 보면 치료 결과라든지 생존율에 있어서도 그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적 고통을 잘 다루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런 걸로 의뢰를 해도 되나 싶으실 경우도 있을 텐데 얼마든지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의견이 필요하시면 의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의뢰가 되어서 저한테 오셨는데 당장 아주 심하지는 않으셔서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했다가 나중에 힘들어지셔서 다시 스스로 찾아오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으면 의뢰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셨죠? 전국에 계신 종양내과 선생님들, 우리 암 환자들이 아주 가벼운 정신적인 어떤 문제 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요, 이게 문턱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렇게 빨리빨리 의뢰를 해주시는 게 문제를 초기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암 환자분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암 환자분들께 한마디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암 환자 치료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이미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울증처럼 어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울증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힘든 것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치료의 경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울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주는 긍정적인 그런 감정도 느끼고 경험도 하시고,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곧 암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건강도 꼭 챙기시고 암 치료 열심히 잘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박천일 교수님과 함께 암 환자의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암 환우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